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식을 망치는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들의 주식을 망치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게 되고, 그리고 저희 클럽 안에서도 이런저런 회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오늘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니님께서 우리들의 주식을 망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서로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주식 투자를 망치는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비교입니다. 비교는 실제로 행복의 반대말이 비교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제가 실제로 클럽에서 많은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코칭을 해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잘하는 사람, 잘 성장하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높다 낮다가 아니라 잘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비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비교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비교의 정의를 말해 보세요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 없겠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비교를 하면서 그게 비교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특히 투자 시장에선 더 그렇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은 주식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특히나 이런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자주 내몰리기 때문에 오늘 얘기에 되게 꼭 맞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 느낀 거를 좀 얘기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나는 비교 안 하지 이렇게 하지만 다들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교와 선의의 경쟁, 라이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닮아 있잖아요. 닮아 있지만 한 끗 차이인데, 비교가 주식 투자에서 되게 안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입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의 최선을 찾아야 되는데, 비교는 딱 그 한 장면, 단편적인 부분의 상대 비교잖아요. 상대적으로 뭐가 더 좋아 나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점점 더 편협되고 시야가 좁아지고 그냥 그때그때의 순간에 들어가는, 그 다음에 비교는 항상 투자자에게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그래서 비교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나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주식하는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자신의 종목은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든가 아니면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비교하는 거는, 자, 지수, 오늘 지수 올랐는데 내 종목은 왜 횡보하지? 내 종목은 왜 오히려 떨어지지? 이것도 비교고요. 지수랑 비교하면은 그나마 양호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종목, 카카오도 이만큼 상승을 했는데 내 거는 왜 횡보하지? 하락하지? 이거 종목이 문제 있나? 아니면 여기서 더 크게는 점점 더 가면은 당일 급등주들 있잖아요, 수급주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나는 뭐 했지? 그 다음에 옆집에 꼴뚜기는 수익을 얼마를 냈다더라. 점점 갑자기 엄마 친구 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판타지 세계에 엄친아가 등장을 해서 누구는 투자로 수익으로 뭐 샀다더라, 집 샀다더라, 자동차 샀다더라, 점점 계속 과장과 자신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런 비교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게 그나마 말씀하신 거는 대놓고 솔직히 비교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심리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 상위로 나온 종목들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제 주식을 살라 그랬는데 이 한세 MK라는 주식하고 한국선제하고 둘 중에서 고민하다가 한국선제 샀는데 이거는 내가 안 산 거는 지금 날라갔고 내가 산 거는 지금 이 꼴 났네, 마이너스 11%네, 이런 식으로 자기 선택에 대한 비교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뭔가 좀 부족해서 선택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뭔가 선택의 순간에 뭔가 착각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그냥 지나고 나서 놓고 보면은 비교죠. 자기가 사지 않은 종목과 내가 산 종목을 계속 그냥 비교하는 그런 심리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선 특히나 양축의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가로축은 시간, 높이축은 돈, 이 두 가지를 놓고서 되게 많이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홍길동은 주식 투자한 지 1년 됐는데 얼마를 벌었대, 아니면 2년 됐는데 얼만큼 잘한다더라. 그게 실력이든 수익금이든 좀 정형화된 숫자들 있잖아요. 시간이라는 정형화된 숫자, 아니면 돈이라는 정형화된 숫자, 이거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단순히 옆집 홍길동 주식한 지 한 2년 됐는데 주식 한 2년 배우면은 정말 잘하게 된대, 막 이런 것도 비교겠죠. 실력에 대한 비교. 하지만 여기서 제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거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비교하는 게 정말로 합리적인 비교일까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시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들어간 노력을 비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비교의 기준점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익금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준 베이스 값이 동일한 상태, 동일한 환경일 때 서로 간에 상대 비교가 가능한 것이고,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비교의 베이스가 되는 기준값이 다 다르다면, 홍길동은 돈 자체가 많은 사람이라서 한 10억 있고 둘리는 한 1000만 원 있는데, 이 둘 가지고 수익금을 단순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조건부 환경값이 다 다른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굳이 구태여 자신한테 불리한 비교만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거를 자신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적당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자극제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충분히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이 행동이 과하게 돼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린 거죠. 제가 아까 이 한국선제랑 다른 종목을 예시를 들었잖아요. 어떤 1번 종목은 다음날 10%가 올랐어요. 근데 내가 산 종목은 둘 중에 고민했었는데 마이너스 10%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가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친구는 이거 사고 나는 이거 샀어. 그러면 친구랑 나랑 비교해서 나는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저희들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0%더라도 이게 최종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만들어가는 과정을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다음날 이거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교할 때가 아니고 뭔가를 계속 과정을 밟아가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 딱 멈추고서 비교 딱 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원인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패배감만 드는 거고 좌절감만 드는 거고 발전이 없어지는 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비교 자체를 이 타임 값을 정해두고서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걸 정한 상태에서 누가 많이 벌었네 적게 벌었네 이것도 더불어서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사실 되게 발전이 없는 얘기죠. 그거는 되게 중요한 예제를 보여주셨는데, 각각의 비교도 힘들 뿐더러 두 번째는 정말로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홍길동하고 둘리랑 꼴뚜기가 똑같이 셋이 동시에 요 이 땅 하고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 다릅니다. 동일한 종목을 동일한 시점에 동일하게 매매를 했는데 결과가 왜 다를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결과값은 누군가는 수익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볼 거예요. 결과가 다 상이합니다. 그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말은 실력을 길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이 얘기에는 실력이 아예 배제돼 있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그게 핵심이죠, 사실. 네, 그 말이 마치 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의 비교와 같은 말인 거죠. 사실 이럴 거예요. 아까 전에 카카오 급등한 흐름을 보고서 옆집 꼴뚜기가 카카오로 수익 많이 났다, 이거를 자신과 비교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카카오 회장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비교하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저의 반문은 그거예요. 그냥 카카오 회장은 돈이 얼마가 있대, 근데 나는 내 전 재산은 이만큼이네, 내 평생 따라가도 그분의 재산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했었을 때 비교를 하지 말란 게 아니라 비교를 생각하는 건 자유죠, 당연히. 하지만 그게 자신한테 뭐가 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카카오 회장하고 갑자기 나를 왜 비교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비교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냥 대부분의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교예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비교가 지금 제가 말한 비교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카카오 회장님의 재산과 비교를 하려면 자신이 그러한 백그라운드 구조 조건 기타 등등을 갖춰놓고 나서 마치 재계서열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의 각각의 환경 비교, 그리고 사업의 성과 비교, 이런 것들은 베이스 값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듯 기준점 베이스가 맞춰진 비교는 자극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모든 베이스를 무시한 상태에서 내 맘대로 비교는 절대 그건 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독이 된다.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훈련을 하시다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선배들을 부러워해요. 그 선배들의 올챙이 시절을 저는 알잖아요. 그분들도 똑같았어요. 정말로 주식 계좌 처음 만드신 분들도 있고 매수 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엔 다 힘듭니다. 내용 나오는 거 용어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꾸준하게 스며들고 익숙해지고 훈련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성장한 그 시간값과 그분들의 노력과 답답함을 이겨내는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여정 과정은 다 생략하고 그냥 바로 나도 한 번에 잘하고 싶은데 이렇게 비교. 저 사람은 잘하잖아요. 저는 못하니깐요. 이런 비교, 이런 것들이 생산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진짜로 자신의 돈이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는 거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한 최소한 생산적인 노력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죠. 아까 저는 제가 얘기했던 걸로 마무리하면 플러스 10%짜리와 마이너스 10%짜리 종목 다음날 딱 깠는데 그런 두 개가 결과가 상이하게 나왔다. 내가 플러스 10을 어떻게 잡았어야 될까? 그걸 못 잡은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런 생각은 정말 발전적이지 않고요. 내가 산 종목이 어떻게 가든 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서 과거의 자신과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떻게 주식을 하는지 그 정도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소 극단적일 순 있지만 임팩트 있는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째 날 마이너스 10으로 간 요 상황에서 비교를 했었을 때 나는 B를 못 사고 A를 샀었어야 되는데 B를 샀네. 내가 선택한 건 B네. 나는 잘못했나봐. 뭔가 틀렸나봐. 막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바로 이어져서 다음날 B는 플러스 30을 가고 A는 마이너스 30을 가고 A를 선택한 사람은 플러스 10 갔으니까 내일 하루 더 볼까 해서 안 팔고 B는 다시 이제부터 만들어가야지 해서 그 다음날 플러스 30을 봤다. 이 둘째 날 되게 되면 그러면은 A랑 B 중에 누가 더 잘한 걸까요? 다시 비교하게 되면 바로 답이 바뀌죠. 그렇게 되면은 B를 샀었어야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전날은 A를 샀었어야 되는데 둘째 날은 B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은 첫째 날 A를 사고 둘째 날 B를 샀었어야 돼. 이쪽으로 가는데 말이 안 되는 추론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얘기가 마치 지금 물려있는데, 지금 주식이 망해가고 있는데, 기다리면 잘 될 거다라는 그냥 마냥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 과정을 어떻게 자신이 만들어갈 줄 아는 능력이 있느냐. 수익과 리스크 관리라는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밟아가는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너무 또 희망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노력의 끈을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주식하면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 또 해석하지 않기를 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원래 주제랑 딱 맞춰서 또 말씀드리면, 무의미한 비교는 자신의 주식을 갉아먹을 뿐이다. 매우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투자 클럽은 온라인상에서 좀 회원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모여서 어니스트님의 주관 하에 저희가 투자 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그 회원분들이 어떻게 어떤 종목을 어떤 식으로 사고 팔고 리밸런싱을 하고 계좌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지를 다 그냥 트레이닝을 시켜드리고 같이 함께 매매를 하면서 실전에서 수익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 안에서 개인 매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차츰차츰 도움 받아가면서 자신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실제로 그 안에서 굉장히 성장하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합류해서 함께 하시면은 많이 배우고 느끼고 익힐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클럽과 무관하게 저희는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좋은 조언 드리고 있고 정보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과거 영상들도 정말 좋은 거 많이 있거든요. 초창기 영상들에도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옛날 영상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영상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 같이 따라오시면서 함께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